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은 법원의 심사가 4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네, 무엇이 쟁점이 될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 10시 10분쯤 시작이 됐고 김건희 씨 영장 심사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 35분쯤에 끝이 났는데요. 진행 시간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일찍 종료됐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비교적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었지만 특검 측에서 그 관련 자료들을 굉장히 좀 집약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 측에서도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펴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래도 비교적 복잡한 그러한 방어 논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일반인들이 간단한 사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사건, 단일 사건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1시간여 정도, 1시간도 못 미치는 시간 내에 이러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와 비교를 해보자면 비교적 긴 시간이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련 당사자들의 구속 이 심리 기간이 실질 심사가 굉장히 길었던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짧게 끝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장 심사에 김건희 씨 직접 출석했고 1분가량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결혼하기 이전의 일들까지 수사하는 데 대해서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 이렇게 직접 발언한 걸로 전해졌는데 김 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게 영장 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본인이 혐의점을 받는 피의자로서 이러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그래도 피의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든지 근거가 제공됐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제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방어권을 행사하느냐 이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속 사유가 충족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그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검 측에서는 3시간 가까이 변론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볼 만한 쟁점인 이 증거인멸 사유에 대해서 김 씨가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다라는 측면을 좀 부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 씨 측에서는 90분가량 항변을 했고 직접 이야기도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했지만 주된 내용은 이미 이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던 바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면 굉장히 건강상의 이 악화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속 상태를 견디기 힘든 몸 상태다라는 식으로 이 건강 상태의 악화에 대해서 부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김 씨가 이제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텐데 당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특검이 이제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을 했잖아요. 이거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구치소마다 수감 기간, 그러니까 교정 기간이긴 한데 교정 시설로서 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인파도 많이 몰리고 그리고 실제로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로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혹시나 초래될 수 있는 어떠한 좀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 부부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그것도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한 곳에 수감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좀 난색을 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 혹시나 대기 장소라든지 수용 장소를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도 좀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러한 부분을 남부구치소로 수용하는 것을 김 씨에 대해서 이 신변의 확보 장소를 좀 변경하는 걸 동의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남부구치소로 장소 변경해서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이유라면 서울구치소도 그렇지만 남부구치소도 비슷한 이유일 수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정 공무원의 피로도라든가 외부 집회에 대한 어떤 영향들, 인원 영향 등을 고려한 걸 텐데 그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좀 재량에 맡겨 있다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정 당국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여성 이 수용자라든지 남성 수용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바뀌고요. 원래 서울구치소는 좀 과밀한 구치소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TO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여유 공간이 있는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는 정도로 굉장히 과밀해서 변호인들이 접견을 가기에도 정말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밀한 상황에서 2명의 이제 수용자, 그것도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수용자를 수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뭐 재량이라든지 조율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2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800여 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늘은 3시간 가까이 변론을 했습니다. 이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주요하게는 일단 구속의 이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이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소명에 이를 정도의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현출된 그런 자료들을 함께 의견서 형식으로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도 짚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800여 쪽의 의견서가 제출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특검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김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김 씨의 소환 조사 이전부터 이러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구성한다라든지 이러한 영장 청구서, 의견서를 준비하는 시간은 선행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러서 이제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실 증거와 배척되는 부분이 이제 진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바로 영장 청구를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들어간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일단 그 의견서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법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측근과 말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불구속 상태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면 사실 증거인멸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특검팀이 이제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좀 봐야 될 텐데 3가지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 일단 16개 혐의잖아요. 이 중에서 3개의 혐의만 갖고 영장을 신청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특검 측에서는 3가지 혐의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라든지 중대성을 우리가 피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들이 이미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혐의점에 대해 소명하기는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집중하는 부분은 건진법사 이 부정성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씨 측에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들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물들과 굉장히 배치되는 상황이다.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16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3가지 혐의만으로도 영장 발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예. 동일한 사유, 동일한 범죄 혐의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 다른 혐의를 들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다.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4개, 3개씩 해서 영장 청구를 한다면 인신구속이라든지 구속의 기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만약 이게 특검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이후에 영장을 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껴두었다가. 만약에 설령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완해서 재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가지 혐의로는 조금의 중대성 입증 부분에 대해 부족했구나라는 예. 판단이 든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혐의를 덧붙여서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양쪽을 두고 누가 더 불리한 상황인가라고 보자라고 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아직 가진 카드가 좀 많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로 예.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김 씨 측에는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건희 씨 측은 앞서서 특검 소환 조사에도 응했고 또 건강상 좀 좋지 않다는 이유 그 점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전략을 펼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 씨 측에서 법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 특검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을 만약에 일부 카드를 아끼고 있고 다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받아냈는지 어떤 증거물을 객관적으로 확보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이 사실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물론 영장 선고서라든지 이런 증거물들을 다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반박이라든지 항변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가장 김 씨에게 중요한 문제인 이전에도 내가 며칠 전에 입원을 했었고 그리고 퇴원할 때에도 전문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밝혔었고 형을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피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씨에게 좀 불리한 것은 기억해 보시겠지만 이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혈액암을 앓고 있다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보석으로 나왔지만 일단 영장은 발부됐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생명의 위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군요. 영장 발부에 건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영장 심사에 특검팀의 참석 인원을 보면 특검부는 일단 불참을 했고 한문혁 부장검사,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지휘를 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김 씨를 직접 조사했던 부장검사급 8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만큼 일단 특검 측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다라고 해서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좀 감명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이유는 이미 다른 그 범죄 혐의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으로 굳이 나눠봤을 때 혐의의 소명은 굉장히 좀 쉬운 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특검 측에서 고려했을 부분은 그 유죄 선고가 나왔지만 다 거의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 씨 측에서는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인신구속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2가지의 쟁점을 더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김 씨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을 때에 실제 김 씨와 마주하고 질문을 하고 이 조사를 했던 당사자이자 장본인으로서 당시에 김 씨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 이 증거라든지 이 문서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이미 잘 한 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장검사급이 참석을 해서 이 신변 확보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김건희 씨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딱 이 경우일 수밖에 없거든요. 구속이냐 아니냐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이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 상태도 악화됐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근데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인정은 하고 그리고 일부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일부 자백하고 있다라고 봐줄 여지가 있겠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지금 비교적 사실관계가 좀 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3년치의 녹취록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 나는 받은 바 없고 그러한 지시라든지 어떠한 대가 관계가 오간 적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전면적으로 좀 부인 전략을 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법원에서는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증거인멸, 그러니까 관계 당사자와 입을 맞춘다라든지 아니면 관계 당사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중요한 증거물을 은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의 이제 김 씨 측으로부터 불리하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변호인들 측에서 비교적 명확하고 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백을 하고 처음부터 나머지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 거짓 진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특검팀이 오늘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구매해서 김 씨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내용을 좀 보면 그동안 김 씨 측이 나토 방문 때 착용했던 목걸이 2010년 홍콩에서 구입했던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이었잖아요. 영장 심사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결정적일까요?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목걸이가 장모 집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모조품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투트랙으로서 구매자를 확인하다 보니까 워낙 고가의 목걸이다 보니 이게 특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희건설이 구매를 해서 사실 청탁의 대가로서 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자술서가 나온 겁니다. 자수서가.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제출을 하면서 실물 목걸이도 전달을 했고 실물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씨 측에 줬지만 몇 년 뒤에 이걸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지금 목걸이를 실제 구매해서 김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만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진품 목걸이 그리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 목걸이까지 모든 것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 장모 집의 모조품을 실제로 수사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남겨놓은 것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특검 측에서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 일부러 찾지 못하게 모조품을 숨겨놓은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을 할 텐데 이렇게까지 모조품을 일부러 심어놓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했다라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검 측에서 노렸던 가장 좀 치명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김건희 씨의 옷
오빠의 장모 집에서 고가의 시계 보증서랑 상자가 발견됐는데 물론 실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특검이 이거 역시 이제 김 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계를 구매해서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진술을 지금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경호처와 로봇계 그 수의 계약을 체결한 그 업체 대표인데 그 대표가 내가 이 시계를 구매를 해서 5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해서 당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김 씨에게 건넸다라는 지금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고 물론 시계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물이라든지 알선수재나 어떠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그러한 물품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 그 물품이 반드시 실물이 존재해야만 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물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고 정황상 이렇게 흘러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김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청탁의 대가로서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공무원직위가 아니라고 본다면 적어도 알선수재라든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게 지금까지는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번에 깨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뭐 일가족을 다 이렇게 구속을 한다라든지 특히나 뭐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는 범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 혐의점들이 따로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고 김 씨 측도 김 씨 나름대로 그러니까 심지어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부터의 그런 범죄 혐의들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판단돼야 되는 좀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보이고 두 사람 모두 구속된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인신 구속이 되다 보니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혹시나 이 김 씨가 조사를 거부한다라든지 더 이상 출석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는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좀 변수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특검이 혐의를 적용시킨 것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뭐 윤 전 대통령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 김 씨 어떤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요소다, 반영되는 요소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도의 이제 독립된 개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일련의 모든 상황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뭐 오늘 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고려하는 여러 가지의 변수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는 보입니다.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특검에서 그러니까 인신 구속을 이끌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또 최병 특검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당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특검에서 모두 다 이 두 부부에 대한 신변 확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소환에 응하는 그러한 수사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26분 김건희 씨가 법원에 출석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을 때는 발언을 했죠. 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런 발언 없이 들어갔고 퇴정할 때도 역시 아무런 발언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소환 조사에 임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것이 워낙 이제 주목도 받고 법적으로도 해석을 해봤을 때 이것은 그만큼 본인의 이제 공무원직이라든지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나의 이제 권한에 대한 부인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발언을 하기가 좀 꺼려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호인으로서 주변에서 이제 조력을 할 때에도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다양하고 산발적이라면 말을 최대한 삼가고 아끼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이 여러 가지 특검에서 받고 있는 혐의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잘못하면 다른 특검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혹시나 뭐 말맞추기라든지 어떠한 이런 것들을 상황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입을 아예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씨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 혹시나 이야기하는 것이 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본인 나름대로 어떠한 취재진들에 앞서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라도 있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침묵을 한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그것도 갈래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기각과 발부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영장 심사의 방향성 좀 짚어볼까요? 만약에 오늘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김 씨 측에서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나 굉장히 반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섣불리 저렇게 소환 조사 단 한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아마 비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반대로 이 영장이 오늘 발부된다고 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16가지임에도 불구하고 3가지만으로도 혐의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동력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특검 입장에서는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면서 입을 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사실 삼부토건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사건의 경우에는 이번 영장실질심사 내용에도 빠졌지만 아직 수사해야 되고 김 씨로부터 들어야 될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을 듣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영장 발부가 특검에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증거가 많이 수집이 되어 있는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혐의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영장을 칠 수 있는 명분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해서 기각이 난다. 어떤 그런 여론이 조성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바로 영장 재청구를 할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김 씨를 또 소환을 하는 그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지금 소명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지금 보여준 그 증거물들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 하에 김 씨 입으로부터 더 많은 진술들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가 확보한 증거와 이렇게 다르고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바로 영장 재청구를 하기보다는 조금의 시간을 더 두고 증거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을 더 듣고 그것과 김 씨의 진술과 이제 맞춰보는 그런 작업을 다시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거물도 많이 수집되어 왔고 관련 당사자들이 유죄 판단을 받은 바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의 좀 불구속 상태의 수사를 이어가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김건희 씨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